다른 공천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훌륭한 활동 경력과 경륜을 가진 신진 인사와 당 바깥의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단체의 인재들에게도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시민 공천 배심원 제도를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주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권한의 가장 큰 것이 인사권이죠. 인사권, 우리 당직자 인사하는 것이 인사권이 아니고 공천이 인사권의 90% 10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과 관련돼서 지도부나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거 말고 다른 기득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시민들에게 드리겠다. 그보다 더 큰 기득권 포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민주당이 임할 때만이 통합과 연대가 가능하고, 통합과 연대가 성공할 때 우리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멸실공천과 동원 경선 등의 문제를 저희가 반성하고 또 공정하고 평등한 공천 룰을 제공한다. 그리고 후보자 간의 민주적 경쟁을 확보하고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민공천 배심원제도의 핵심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에서 이런 정도의 안을 이렇게 거의 실행 단계로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약간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을 좀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참여형 공천을 통해서 투명한 후보 공천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공당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아마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 국민 참여가 상당한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질적인 향상은 따르지만 공정성이나 심도에 들었던 토론, 검증을 위해서 양적인 제한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민주성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역 대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이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좀 더 그 효과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역 부분도 꼭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과거에 전면적인 국민 경선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후보자에 의한 동원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고 실제로 그런 점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비춰보면 이런 시민들 중에서 배심원을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런 지난 그 국민 경선에 대한 성찰로 어떤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그런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제도에서는 결국 배심원의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현직 배심원, 전문 배심원 100명, 200명인데 그 200명이라는 숫자가 객관적으로 어떤 그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좀 불안해 보이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제 배심원단에 의한 어떤 그 결정에 대한 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혹시 있을 소지는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위 전문 배심원들 문제인데요. 그 앞에서 저는 시민운동 쪽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는 저는 조금 다르게 소위 그 전문 배심원 분들이 이제 5대5 해가지고 이게 100명인데 이 전문 배심원단이 자칫 좀 이렇게 대표성의 문제가 시비거리가 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과잉 대표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전문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활적인 풀 속에서 이제 뽑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50% 100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잉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문 배심원단 비중 축소는 실제로 배심원단, 전문 배심원단의 규모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을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그 점에서 과연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그렇게 굉장히 시간을 내는 어디 심지어 지방을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충분한 인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냐 하는 점에서도 어차피 그 보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단위로 일반 시민들도 어차피 보충 충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배심원단 선출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협약인지 아니면 이후에 이 뽑힌 후보들이 진행할 정책이나 노선에 관한 협약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협약이라고 하는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지방자치정부가 만약에 선출된 후보에 의해서 선거를 승리를 통해서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과연 그 정부가 실행해야 될 노선까지도 협약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민공천 배심 문제가 가지는 룰이 기존의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룰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건 빼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할당이랄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존의 선거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여기 이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대상 지역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혹은 또 특정 지역, 당선 가능한 지역, 호남 수도권 중심으로 해야 된다든지 기초광역위원회도 해야 된다. 근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 큰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당선 가능한 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게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 취약 지역의 구민업을 위해서 주로 사용됐던 제도인데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공천제도의 투명성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 일정 규모 이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건 그렇지 않은 지역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심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복합선거구가 또 중심이 또 돼야 된다.